뭔가 저도 이제 미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과거 이야기만 해서 그래서 그거 시작하도록 한번 해야겠습니다. 1994년에 있었던 북한 핵 위기 사태에 대해서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때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원자로 시설에 대한 폭격과 전쟁의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6.25 전쟁과 똑같은, 아니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200만 명의 민간인이 살해될 수 있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민족의 생존이 달린 그 엄혹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한계도 있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부끄러움과 자괴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결정이, 우리 운명의 결정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남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한 무능,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꿨던 시절 같은 아주 아수라한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도 없습니다. 탓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욕먹어도 쌉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바쁘신 분인데 김성의 옳은 소리만 하시는 김성애 씨 좀 모셔서 좀 얘기 좀 하고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여러분 김성애 씨는 아실 거예요. 요즘에 하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지금도 방송하고 뛰어왔는 것 같아요. 여기 출연하려고 여기 오시려고 방송까지 일정을 조정하지 않았나요? 펑크를 냈죠. 방송하느라 안 가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성애 씨는 저의 후배 세대이긴 한데 앞으로 젊은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중에 분명하다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좀 의견을 좀 나누고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큰 박수 주시고. 정치연구소 이름이 Y입니까? Y? 예, 왜인지를 생각하자 해서 싱크 Y였는데요. 싱크를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빼고 Y만 넣었습니다. 김성의 옳은 소리 저도 잘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보고 계시나요? 예, 방송도 많이 보셨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여기 나오는 CBS 박정우의 한판 승부, 제가 오늘 이거 빼먹고 지금 다른 분한테 하루 부탁을 하고 제가 원래 매일 저녁 출연인데요. 저는 이제 신계륜 의원님 보좌관 생활하면서 정치를 배웠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받고 이번 2024년에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갑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도전해 보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네요. 여러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세요. 고양갑입니다. 그 심상정은 예, 심상정은 지역구입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거의 1등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도 1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김성애 씨 보시기에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현재는 크기는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 이게 지금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인데 실은 정치권이 다 외면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평화 통일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제가 고향에 출마하게 됐으니까 고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고향 파주가 개성까지 연결되는 통로였고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고 반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게 들어서서 방해를 하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반통일 정책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고향 파주에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규탄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제는 통일 이야기를 하거나 평화 이야기를 하면 뭐 고루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되지 무슨 통일이 이렇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예. 저도 어느 땐가는 이거 내가 꼰대가 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제가 평화 문제만큼은, 통일 문제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나와서 고대 현재 학생회장 팀과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합니다. 한반도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었더니 이럽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북한하고 미국이 해결할 문제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김성희 씨와 똑같은 생각을, 벌써 내가 꼰대가 됐나? 저 사람들 얘기가 안 되나? 그런데 이건 어른들이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이야기라고 하고 말해야 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3년에 대정부 질문 신계련 의원 준비하실 때 제가 그때 보좌관으로 있었는데요. 저희는 결국 빼자고 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를 꼭 넣어야 된다. 이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지금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굉장히 강하게 하셔서, 이거 요즘 사람들 안 좋아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넣으시려고 하시나라고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정치인이 뭔가를 딱 심지를 잡고 주장을 해야 국민들이 따라오는데, 요즘은 그런 정치인들 만나기 참 힘들어서 그때 의원님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자, 김성희 씨가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새로운 정치 분위기 만들어서 지금 한반도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내주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넘겨주겠습니까?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에 어떻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때 김성희 보다가 그때 우리 송경희 신부님도 계셨고, 정말 의원님이 동분서주, 제가 신계련 의원님 모시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하면 정말 넓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는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반대쪽 파트너 추진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당하고 같이 이런 법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의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같이 설득이 돼서 함께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힘을 가지게 된다. 그때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부, 국회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무슨 이렇게 이슈가 많아서 싸우고 반목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그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아주시고 가서 그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시고 꼭 손을 잡고 한 사람씩 끌고 와서 테이블에 앉히셨던 장면이 생각나서,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그때 전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도 있었는데 참 아쉽게 됐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 사이 사회적 경제 연구 모임을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다가 당의 정식을 요구해서 공식 기구가 되었죠. 그런데 요즘에 사회적 경제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노란봉투법 밀어봅시다 해서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사회적 경제에 관한 법도 있나 봤더니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쳐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어떤 목표가 세우면 꼭 이겨야 합니다.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인재를 충원한다. 당이 인재를 충원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국회의원 후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당직자를 어떻게 정하는가?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어떻게 정하는가?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민주당을 포함해서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거의 대부분 그냥 연주이나 이런 인연으로 되어 있죠. 어떤 나름의 우리 민주당이 동의하는 수준의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가 30대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권노갑 의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때 꽤 있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30대, 20대, 30대 국회의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3명 있습니다. 단 3명. 반대로 70대 이상 국회의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4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구조, 그러니까 인구 분포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대표성을 보면 낭떠러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청년층을 의견 수렴합니까? 어떻게 노년층 의견을 수렴합니까? 이래가지고 0.6%의 출산율 어떻게 나무라니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OECD 국가의 제일 높은 자살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처지와 형편과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권이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민주당이 거의 생을 바친 한 사람으로 지금 민주당이 현대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충원 구조를 결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딱 하나 규격화된 정규 정치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의원보좌관, 당직자로 갈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친한 사람을 끌어다 오고 국회의원은 나한테 충성할 사람 시험 모의시키고 이런 요소를 가지고는 절대로 젊은 층이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옛날에 그런 제도가 없을 때는 신계른 의원실이 국회의원 교육기관이었고 산실이었습니다. 잘 조금 전에 말씀 이미 주셨습니다만 김경수 의원부터 시작해서 김영배 의원도 있고 김성환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계른 의원이 80년대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나라 정치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도 직접 발굴하고 설득하고 민주당으로 불러들이고 또 그중에서 더 훈련이 필요한 친구들은 보좌관, 비서관으로 키워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단련 과정을 좀 혹독했습니다. 혹독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인을 길러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서 선출직으로 했던 과정을 고군분투하면서 혼자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당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갖춰져서 하는 일들 좀 의원님께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독일 녹색당이 독일 3인당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거의 1등, 2등을 겨루고 있고 독일 3인당은 3, 4위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 머릿속엔 독일 3인당이 저에게 좀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녹색당 정치학교를 가봤어요. 정치학교는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녹색당 당원으로. 그리고 교육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훈련 비용을. 근데 교육이 대단히 실용적이고 대단히 활동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녹색당 당원이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비닐봉투 버리면 처리 비용이 얼마? 이거 버리지 마세요. 종이로 만들어라. 이렇게 생활과 정치가 완전히 일치된 행동을 수년 동안 하다 보니 녹색당이 그렇게 성장했구나는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훌륭한 일들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만큼 진화된 사회에서 정말 당의 보석 같은 존재가 들어와도 그 보는 눈이 우선 보석이 혹석에 묻힙니다. 밖에 아무리 좋은 인재가 넘쳐도 그 보는 눈이 없으면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깨닫게 되었고요. 지금 권노갑 의원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 김대중 평화학교도 학교를 운영합니다. 노무현재단에도 학교를 운영합니다. 자,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해서 학교의 공식극으로 만들어서 훌륭한 정신이 이어받고 훌륭한 활동마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당직자의 조류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보좌진의 조류가 되고 후보자가의 조류가 되었을 때 좀 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대별 정치 대표의 과다한 집중 현상 50대 60대 집중 50대 60대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나치게 차지하면서 20, 30대가 숨도 못 쉽니다. 우리 당이 20, 30대 들어와 꼼짝도 못합니다. 자기 주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현대정당으로 가는데 제일 첫 출발이 정치학교가 아닌가. 나중에 저는 이거 한번 만들고 당을 떠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고모님도 찾아가고 노무현수상을 찾아가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일꾼들을 만들어내기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성애 씨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